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탑5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작년 2021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미를 수상한 김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인터뷰를 같이 해주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늘 등장하는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의 엘리자베스 이사입니다. 와. 와. 자, 그리고 올해 2022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아름다운 우리 탑5 분들 찌라라 계신데 한 명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진, 선미, 수력 순으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도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진을 수상한 임채원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2022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선을 수상한 최정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미를 수상한 고은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수를 수상한 김정훈입니다. 와. 꿀보이스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려를 수상한 서지연입니다. 와. 너무 다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탑5가 되셨기 때문에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질문 이사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늘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대회 참가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 대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런 점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미 전 예선 때는 다 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그쵸. 더 이제 복습하는 네, 보시는 분들. 그쵸 겸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부처 한섭. 마이크. 제가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저는 학교 홍보대사 선배님이 2019년 려를 수상한 윤수미 선배님이세요. 네, 그분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미스 글로라이즈에서 이제 상을 타신 걸 보고 이런 대회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그분의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작년에 또 선을 수상한 예은이를 거기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글로라이즈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됐고 다른 미인 대회랑은 다르게 뭔가 지원이 많고 분위기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엄청 강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다른 연도에 했는데도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확실하다 싶어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수미랑 예은이 고맙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혹시 또 요거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좋아요. 저는 이제 방송 쪽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고유의 매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약간 방송국에서 원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작년에 대회 참가한 예림 언니가 이 대회를 참가하면 좋은 사람도 얻을 수 있고 또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참가했었습니다. 예림아 고맙다. 아니, 예림이가 얘기를 한 게 이사님 참가자들 질문 다 받아주시죠?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거야, 예림이한테. 그래서 10개. 예림이한테 질문 너무 하니까 예림이가 채원아, 차라리 이사님께 질문을 직접 하려 라고 할 정도로 질문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해명할 기회 드릴게요. 해명할 거 없고 그냥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언니한테 이제 궁금한 거 메모장에 다 써놓고 왜냐면 한 번씩 보내면 귀찮아할까 봐
이렇게 10개 해서 한 번에 언니 질문 다 모아놨다. 대답해라 이러고 딱 보내고 이렇게 와, 했었던. 열정 진짜. 네. 기본 한 5개에서 10개를 한꺼번에 물어봤대요. 그 맞아요. 열정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역시.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해볼게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다들 나름의 계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저희 대회가 합숙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다들 합숙에 관해서도 하실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합숙에 관해서 분명히 또 궁금한 게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합숙을 들어가기 전에 뭐 두려움을 가진다든지 설렘을 가진다든지 다양한 감정, 생각들이 있을 텐데, 내가 합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입견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됐다. 라든지 아니면 선입견 그대로였다. 라든지 원래 좋게 생각했는데 좋았다. 라든지 말씀해주고 계신 분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당연히 상상을 하잖아요. 뭔가 여자아이들이 다 같이 하는 합숙이란 기싸움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어떨까 좀 고민도 많았는데 막상 떠나는 날 아침이 되니까 딱 버스에 탔는데 살짝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막 소품같이 들고 와서 막 분위기가 그때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제가 정인이랑 같이 앉았었는데 막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 보는 얘기하고 그래서 진짜 학교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출발을 해서 합숙 기간 내내도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너무 무해하고 무해하고 사실 막 교육 드릴 때 또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 전혀 저희는 뭐 싸우거나 이런 일도 없었고 맞아. 진짜 분위기 그래서 좋아. 네, 생각보다는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여고 시절 여고는 안 나왔지만 여고에 다니는 내가 것처럼 나에게 생각했던 여고 시절 느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송희 매니저랑 저랑은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도 참가자들은 너무 끈끈했어요. 진짜 첫날부터 무슨 막 자기들끼리 방에서 안 나와. 수다하느라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간 그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서먹한 거예요. 올해 참가자들은. 그래서 송희 매니저랑 저도 올해 왜 이래? 그래서 분위기가 뭐야? 막 그래서 걱정을 했어서 그래서 원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할 법한 그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그날 첫날 한 거예요. 맞아요. 서먹해 보여가지고 네. 일찍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다들 즐기고 있었잖아요. 몰래 즐기고 계셨군요. 괜히 조직이만 걱정하고 있었다는. 괜히 걱정했네. 네, 저희 조직이의 뒷말에는 그렇게 있었죠. 저희끼리는 큰일 났다. 애들 싸우면 어떡하지? 맞아요. 친해져야 안 싸우는데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또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걱정이 앞섰어. 그러면은 또 합숙에 관해서 내가 이거 꼭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또 있으신가요? 지안이야? 네, 좋아요. 저는 이제 합숙을 가기 전에 후기들을 찾아봤는데 철원 합숙 가신 네. 후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군부대 같은 그런 내무반 합숙을 간다고 알고 해서 계셨었어요? 네, 눈치는 한 채고 있었어요. 궁금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편식이 되게 심한 편이어서 진짜요? 네, 그래서 급식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 숙소는 또 어떻게 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밥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년 나오세요. 원래 아침에 사과 4분의 1쪽 정도만 먹는데 네. 아침에 밥도 먹고 잠도 되게 잘 잤어요. 밥이 맛있었다. 근데 밥이 맛있었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조직위는 정말 합숙을 제일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이거든요. 밥이 저희 가서 뭐가 또 나올까요? 매일매일 내일은 뭐가 나올까? 잠들기 전에 내일은 뭐가 나올까요? 이러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송희 매니저님한테. 송희 매니저님, 오늘 점심 철원 그곳은 메뉴가 뭘까?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오전에 갑자기 이사님이 아무 생뚱맞게 갑자기 철원 밥은 오늘 메뉴 뭘까요? 이래서 이사님 갑자기요? 네.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병영 체험 하러 간다고 하면 다들 되게 걱정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갔었어요. 이렇게 똑똑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서 생각보다 다들 약간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을 합숙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 정윤이 무슨 한 말? 있으면 해야죠. 저도 많이 언니처럼 떨면서 갔어요. 저는 기싸움 생각하면서 갔는데 진짜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의상 같은 게 있는데 의상을 제가 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의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온 바지가 어떡하지? 무대 의상으로 입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동기끼리. 근데 저한테 다가와서 이거 너 입으라고, 자기 2개 챙겨왔으니까 너 하나 하고 내가 다른 거 입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서로 도와가면서 그냥 무대를 채워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너무 감동받고 좀 진짜 눈물이 날 뻔했던 경험이 있어요. 말이 좀 다른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첫날 우리가 게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퍼즐 게임을 하는데 그 퍼즐이 이제 서로 협동을 해야 맞출 수 있는 퍼즐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있는 조각은 저기에 없고 저기에 있는 조각은 나한테는 없고 약간 이런 거였어. 그래서 퍼즐을 한번 맞추다가 그래도 이제 정인이가 되게 똑똑하게도 이렇게 본 거야. 상대편 팀 이렇게 퍼즐 딱 보더니 우리한테 없는 게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다른 팀원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인이가 그 팀을 딱 보면서 몰빵? 그때는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그때는 기싸움을 생각하면서 할 때였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서 또 후반에 그렇게 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게 게임의 묘미긴 하죠. 오, 감동 스토리. 감동. 누군가요? 그렇게 바지를 빌려줬던 분이. 그 머니투데이 리포터상 받은 슬빈이 슬빈이가 또 동갑. 동갑이죠. 네. 맞아요. 이번 저희 대회 요번에 막내 2명이 맞아요. 슬빈이랑 저랑 슬빈이. 정인. 막내끼리. 맞아요. 혹시 또 더 하실 분 계신가요? 합숙 관련해서 하고 싶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그럴까요?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탑5에 들 수 있었던 비법? 내가 생각했을 생각하는. 때는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게 또 있지만 일단은 말씀하시죠.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 입시를 하고 그 후에 뭔가 되게 엄청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이게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거니까 이왕 하는 거 밝게 해보자 해서 웃으면서 밝게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에너지가 워낙에 좋기는 했어요. 맞아요. 정인이가. 그리고 제가 그 대회 끝나고 나서 그 후문으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직접 본인 스스로 예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탑5를 다 나는 탑5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채원 언니랑 정원 언니랑 셋이서 4박 동안 다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이제 한 3박 동안은 서로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전날 리허설을 하고 이제 힘들어서 터벅터벅 리조트로 들어가서 이제 너네 솔직하게 누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조금씩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해서 하게 됐는데 저만 다 맞췄던 기억이 순위까지 다 아니면은 정확하게 순위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래도 그냥 네. 대부분 좀 맞췄네. 틀렸는데 저만 맞췄어요. 촉이 좋았네요. 쪽이 좋은 편. 촉이 좋은 좋네요. 촉도 좋고 자신감도 있고 그쵸. 에너지도 밝았기 때문에 됐을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나는 탑5 내가 이래서 된 것 같다 하시는 분. 좋아요. 저는 근데 다 정은요? 다 열심히 해가지고
저만 특별히 뭔가 한 게 있었나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두 가지 딱 생각났는데요. 뭔가 하나는 이제 OT 때 순서를 골라요. 근데 이게 번호표가 다 뒤집혀 있는데 1번만 딱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볼 때부터 저건 내 거다. 저거 내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걸 뽑아서 하면은 내가 몇 번인지 모른 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 뒤가 될 수 있고 중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3, 4, 5 이쯤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3, 4, 5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차라리 1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드레스도 제일 먼저 고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상 드레스로 제가 보기엔 진짜 예뻤거든요. 진짜 예뻤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맞는 드레스를 제일 먼저 고를 수 있었고 또 이제 1번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무대 체질인 건지 무대 당일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딱 처음에 나가니까 제 앞에 순서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처음이니까 제 무대 같았어요. 다 나를 위해 온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네요. 네. 1번의 역할 아주 네. 잘해주셨네.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뭔가 다 같이 나갈 때도 다 내 뒤로 나오니까 자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들아 가자. 네, 1번 따라와. 네, 오히려 즐길 수 있었다. 어. 그래서 뭔가 그런 에너지를 조금 심사위원분들이 받지 않았을까 어.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드레스 피팅이 끝나고 합숙 전에 한 번 더 피팅을 해볼 수 있으니까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때 한 반절 이상은 다 신청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재빠르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왔는데 저 혼자 온 거예요. 피팅을 맞아. 하러. 근데 이때 드레스 피팅만 해본 게 아니라 워킹 연습을 미리 해봤어요. 그때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거의 개인 레슨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워킹도 연습하고 동작도 연습하고 그런 게 또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 그때 많이 꿀팁이에요. 맞아. 일치월장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운도 되게 따라줬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무대에서 굉장히 빛났다고 제 지인분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제 지인분들도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기억에 남는다고.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탑5 분들이 물론 다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노력과 더불어서 마인드셋 있잖아요. 내가 될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다. 저렇게 즐기는 각자의 마인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진짜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이제 우리끼리.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탑5 중에서 진의 비법을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의 비법. 내가 이래서 진이 됐다. 있을까요? 조금 오글거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저는 주변 친구들이랑 경쟁한다기보다는 약간 스스로 내가 한계를 좀 깨우쳐보고 싶다. 내가 이번에 뭔가를 이뤄내면 앞으로 20대 때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열심히 했겠지만 정원 언니랑 저는 특히 매일 밤 새벽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연습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4, 5시에 진짜 지쳐서 자고 막 그랬었던 그게 제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었었네요. 와. 그래서 레크레이션 때 그렇게 서럽게 소름 소리 내면서 울었나 봅니다. 특히 레크레이션 때 제일 많이 울기도 했던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채원이가 울음소리가 다른 애들 이렇게 우는데 채원이는 제가 제 신생아 때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신생아 여러분. 때 이후로요? 네, 처음이에요. 정말인가요? 진짜 없어요. 이게 약간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고 진짜 네. 감사함과 소중함의 눈물이었다는. 너무 웃겨. 아니 안 울어. 웃겨가지고. 아 웃겨. 맞아요. 정말 그때 레크레이션 때도 생각이 나네요. 유독 많이 울었던 바로 또 붙어 계시네요. 진짜 대성통곡을 진선 이렇게 붙어 계시네요. 또 하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맞아요. 네, 또 그만큼 대회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다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이 저는 다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저는 탑5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본선 진출자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특별히 더 빛나 보이는 그 본선 당일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 있었어요. 맞아요.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변수 그 일이 때문에. 없었으면. 맞아요. 그 변수를 저희가 좀 공개를 이거는 2022년만의 특별한 에피소드이기는 한데 그쵸. 그 어떤 정말 해도 마음 이런 아픈 에피소드는 에피소드. 없잖아요. 정말 진짜 재밌는 변수 아니에요? 정말 정말 변수. 변수. 변이 그 변이라는 게 아 그러네요. 그 변이라는 게 저희가 또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신 저희가 계속 말을 뜸들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환경이 바뀌면 또 다들 이제 소화기관이 좀 제대로 발동되지 소화기관도 않을 수가 긴장을 있어요. 해요. 네, 긴장을 할 그래서 수가 있어요. 화장실을 잘 못 가니까 몇몇 참가자분들이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산 거죠. 변비약을. 네. 근데 또 저희 이제 그 최 감독님은 이제 그 약인 줄 모르고 약국 저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약국 위치를 알려줘서 그거를 굉장히 아직도 죄책감을 느껴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위가 바뀐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본선을 이제 중간에 포기한 참가자가 있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지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 하시는데 합숙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생활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 끼를 다 먹진 않잖아요. 저도 아침 원래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긴 밥이 너무 맛있어서 세 끼를 다 먹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장실을 잘 못 가요. 근데 저는 올해가 이제 2번째니까 화장실을 잘 가긴 했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약의 힘을 빌렸는데 이제 그 약을 또 먹던 사람이 먹어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쵸. 근데 하필 또 확실한 약효를 바라서 제일 센 걸로 달라고 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약도 먹어봤던 약을 먹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다들 그렇게 먹고 다음 날에 한 6명 후보자 6명 그쵸. 정도가 굉장히 컨디션이 네, 엄청나게. 컨디션이 확 다운됐었던. 그 중 한 분이 저기 서지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유일하게 지금 살아난 그 6명 중에. 저도 먹었는데 어, 살아남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 약사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좋은 효과만 본 케이스. 몸에 딱 좋았네. 잘 받았던. 잘 받았구나. 근데 눈에 이게 따라섰던. 다들 왜 먹었냐, 그 컨디션 생각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비키니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벗고 걸어야 되는데 이제 리얼 똥배가 보이면은 그쵸, 아랫배만 또 똥나니까. 저희가 아무리 체중 조절을 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좀 맞죠. 많이 먹었는데 맞죠. 공교롭게도 세 분은 아예 안 드셨고 와. 저희 둘은 먹었는데 저는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딱 좋은 효과를 받고 우리 지연 씨는 어떠셨죠?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에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들. 얼굴이 심각해 회색이었어. 보였었어요. 얼굴이 회색이었어요. 네. 네, 진짜 심각해서 오죽하면은 이제 이튿날부터는 다음날 이제 처음 아침 인사가 다들 잘 잤어가 아니라 화장실 갔어? 이거부터 물어보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저희는 이제 화상으로 또 떠나야 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화장실 안 가면 이제 버스에서 난리 나겠다. 미리 먹어봐야 돼. 아니 근데 우리가 정말 혹시나 몰라서 비닐봉지를 들고 타긴 했어. 우리 조직에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배려준다고 많아요. 까만색으로 들고 탔단 말이야. 혹시나 몰라서. 노력했어요, 저희도. 그쵸, 그것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외출할 때 약국 갈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고 네. 해서 이제 저희는 나름 방에서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랑 모여서 그럼 우리 약국 가서 변비약을 사자. 네. 그래서 저희 다른 참가자였던 그 혜리 언니가 약을 몇 개를 알아오셨어요. 그래서 약국 가서 여쭤봤더니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먹긴 먹어야 된다 해서 약사님한테 4명이서 동시에 그러면 제일 효과 빠르고 좋은 걸로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2시간 만에 효과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먹고 새벽 동안 연습하면서 화장실을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효과가 이제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다음 날에 하루 종일. 네, 좀 부끄러운 얘기는 저는 한 30번 간 것 같아요, 화장실을. 그래가지고 진짜 얼굴에 막 쥐가 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진짜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딱 구세주처럼 이사님께서 포카리 스웨트를 한 잔 가져다 주셔서 다시 연습을 열심히 해서 탑5에 그래서 들지 않았나. 포카리 스웨트가 네. 생명수였네요. 네, 생명수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쥐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면 전해질이 다 빠져요. 그러면 막 손발 이런 데가 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거 느낌. 마셔 이러면서. 났었던 거네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버스 출발 전에 화장실을 다행이죠, 가가지고 다행이야. 본선 날 비키니 심사 때 조금 더 매력적인 몸매를 어쩐지 납작하더라니. 너무 완벽했어요. 몸매가 그날 두 분 다 완벽했어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랑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저희가 네, 그 해주세요, 약국에서 약을 샀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약국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가서 약을 샀는데 여러 무리가 갔잖아요. 저희가 그때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 약사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이제 화장하고 유니폼 입은 애들이 계속 여러 번 오니까 제가 갔는데 왜 자꾸 와서 똑같은 약을 사가느냐. 아까 사셨는데 자꾸 몇 번을 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 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약사님께서는 한 3-4무리가 와가지고 계속 사가니까 얘네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몰래 하셨다고. 카메라 아니야? 약간 자꾸 데자뷰인가? 약간 이렇게 대자뷰인가?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약사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 똑같은 여자애들은 애들이. 왜 자꾸 와서 이 에피소드는 어느 해에 가도 만나볼 수 없는 그쵸. 2022년 만에 특별하고 웃지 못할 그렇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 본선 합숙 들어오시면 본인이 하지 않던 행동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 요도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해서 뭐 약의 힘을 빌린다든지 하면은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난리가 나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두 분은 용기 살아남으셔서. 네. 운이 좋았고 포카리 스웨트 생명수를 얻어먹고 이겨낸 할렐루야 이런 느낌. 이겨낸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탑5가 되고 나서 다들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아요.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내가 이번에 탑5 하고 나서 이거는 달라진 것 같다. 뭐 인생이 뭐 완전히 뒤바뀌진 않겠죠, 사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건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인드라든지 뭐 내가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저는 일단 이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에서 추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교육청 아나운서도 벌써 한 번 하고 또 그 은행 홍보 모델도 이렇게 촬영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그 도전하는 힘, 용기 이런 거, 자신감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서 앞으로 어디서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원래 또 이제 가진 역량이 좋았기 때문도 있지만 요번에 계속 단독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력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제가 이제 이력을 이제 찾아보니까 저는 매니저로서 찾아보는데 이력이 확 늘어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혹시 다른 분? 네. 네, 저도 막 아까 계기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고했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방송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게 된 것도 있었는데
정말 그 너무 당선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일이 막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협찬상을 받기도 해서 이미 머니투데이랑 방송을 하겠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추천 기회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너무 감사하게 또 촬영을 갔다 오고, 근데 이런 거 이외에도 뭔가 수상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다른 일들도 다 덩달아서 잘 되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막 되게 고민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 많으면서 대회를 신청했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막 되게 바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렇게 딱 에너지가 좀 올라오는 그런 좀 긍정적인 힘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똑같이 다 두 분 다 느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력도 확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력이 생기니까 또 자신감이 붙는 것도 있고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운을 나눠 갖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좋은 기운 더 뿜뿜 줘야죠. 저희가 가진 기운을요. 혹시 또 나도 이거 얘기하고 싶다. 네. 저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네. 은재 언니나 채원이처럼 막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니저님이나 이사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키 큰 게 콤플렉스였어서 위축되고 자존감도 낮고 이랬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당당해지고 내가 나 스스로 더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제 어디 오디션을 보러 가도 조금 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혼자 마음속으로 나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나온 여자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귀여워.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고 오디션장에 들어가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내 스스로 당당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진짜 좀 더 자신감 더 많이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마인드로 바뀐 것 같아서 맞아요. 좋아요. 저희 합숙할 때도 계속 자신감 많이 주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받아가셔서 너무 기뻐요. 저는 매니저로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좋죠. 네, 너무 감사하네요. 또 혹시 우리 정원 씨. 저는 얘기 안 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네. 다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합숙을 하면서 이 대회 준비를 하면서는 사실 이제 뭔가 열정적으로 목표가 있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합숙이 끝나고 보니까 물론 이 수라는 상을 받은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 남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남은 게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 같은 꿈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남아서 그 이후로도 만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직위분들이 너무 든든해요. 네, 너무 든든하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남았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So sweet. 남는 건 사람이죠. 남는 건 사람이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대회 특징이 물론 대회를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도 있지만 다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참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기에서 근데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절반 이상이 작년 진 유정이 친구, 아니면 작년 선 예은이 친구, 서울은 또 유나 친구.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예림이 친구. 예림이 친구. 네. 다 작년 친구들의 입소문으로 저희가 다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서로 대회에 나오면 저희가 또 본선 탑5뿐만이 아니라 본선 진출자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저희 하람회라는. 근데 저희가 탑5라고 해서 사실 특별히 더 끌어주고 이런 것
보다도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친구들을 꾸준히 매년 맞아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 좋은 인연이 되면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하람에 자체적으로 끈끈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곧 단톡방에 초대될 예정이에요. 그 하람의 방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누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기회를 서로 많이 이끌어 주거든요. 네, 그런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남는 게 사람인데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을 또 해볼까요, 저희? 네, 마지막 질문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대회를 참가를 하기 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다 고민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대회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일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대회를 지원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나의 후배들에게. 마이크 든 김에 네.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매니저님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인 대회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미인 대회 해보고는 싶은데 나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좋다고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자 하고 그냥 일단 나가봤어요. 근데 이 대회를 하면서 정말 자존감이 정말 많이 높아졌던 게 나만의 스타일, 나의 매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망설일 때 나는 근데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망설이실 거예요. 나는 아직은 안 돼.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나는 약간 이게 아직 안 되고 약간 눈이 작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여기 합숙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좋은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같이 끌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 저의 매력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도전해봐라. 일단 도전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작년 윤기양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맞아요. 머리부터 들이밀고 머리부터 들이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틈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기회는 자, 있으면 그쵸, 무조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되든 안 되든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다음 대회 희망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 하시는 분. 할게요. 네. 저는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가 제일 깨끗한 대회가 아닐까. 왜죠? 부정과는 거리가 멀고 오. 청렴과는 거리가 가까운 그런 대회라고 맞긴 생각을 한데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항상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협찬도 최대한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심사위원분들한테도 다 공정성을 말씀하셨던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진짜 막 좋은 대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저도 예선 때는 탑5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선 때는 저도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었는데 일단 도전하고 보니까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전을 무조건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맞아요. 기회가 있을 때. 심지어 예선을 이제 등록을 했는데도 갑자기 예선 당일에 안 오거나 물론 그런 게 되게 갑자기 내가 경쟁하고 누군가한테 나 자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도전도 했지만 그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정말 귀찮음, 나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 다양한 것들을 분명히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만 여러분들이 가진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충분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너무 본인 스스로를 정말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이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회 참가자분들에게 앞으로 나오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저희가 시간을 보니까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약간 논외의 질문들, 이제는 조금 재밌는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저희끼리 이제 수다 타임 가진다고 생각하고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첫인상 이 친구가 굉장히 약간 좀 셌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랬다 하는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나는 저희 탑5끼리만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가 갑은 지연이가 아닌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격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스윗함. 왜냐면 키가 네. 아무래도 네. 저희 중에 월등히 또 크기도 했고 네. 뭔가 건강미인 이런 이미지니까 네. 좀 차가울 것 같고 어. 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 뭔가 남들한테는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모델을 준비한다고도 들었고 근데 딱 말을 하는 순간 너무 뭐랄까 애기한 느낌. 진짜 그냥 애기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스윗하고 그냥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모든 말에도 다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우정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다들 맞네요. 그 지연이의 그런 어, 따뜻한 맞네요. 매력을 모두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제일 첫인상하고 완전 반전이었던. 완전 반전. 맞아. 진짜 키도 크고 포스가 있어요. 이렇게 웃지 않고 사진 프로필 사진 찍을 때도 세상 막. 세상 도전해. 막 이러는데 이렇게 웃고 대답할 때 보면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너무 귀엽고 실제로 저희 이번 대회에서도 막내 라인에 속하잖아요. 나이대도.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올 땐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나 보통 이렇게 우는데 아니면 이렇게 울고. 너무 귀여워. 저희 너무 놀리는 것 같나요? 귀여워서. 귀여워. 우리 대회 특징이 그래요. 뭐 하나 잡으면 계속 놀려요. 몇 년 가요. 지연이한테 인사. 하이 이렇게. 저도 그러면 울을 때 그거 한마디만 드리자면 제가 원래 일부러 그렇게 운 건 네. 아니고 제가 울고 싶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서러워서 그때 눈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참가자분들이나 매니저분들한테 눈물 흘리는 게 부끄러워서 최대한 감추고 싶어서 이러고 간 건데 근데 더 티가 나버렸다는. 이렇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네요. 아니 저기서 이제 강당에서 저희가 그 오프닝 넘버 연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연이가 저기서 키가 이렇게 큰데 이러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연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강 매니저님이 울어요 이러가지고 울으면 가야지. 혼자 있고 싶어? 네. 그래. 가. 저희끼리도 이제 나름의 배려도 하고 그렇죠. 합숙이 또 쉽지 않았으니까 다들 한 명씩은 그렇게 꼭 우시는 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엔 제가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의 뒤를 이으시는 분이 우리 지연 씨였네요. 저도 울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대성통곡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었네요. 다른 이유긴 했지만 네. 너무 웃겼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너무 웃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혹시 또 나도 이거 얘기하고 싶다 우리끼리 중에 있으신가요? 없나요? 눈치 보는 건가요? 있나요? 아니에요? 없으면은 또 그러면 다른 질문도 해볼게요. 뭐냐면 저희 계속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사실. 근데 재미없어요. 이거는 뭐 저희끼리 뭐 물론 좋은 얘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좋은 얘기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내가 정말 이거 힘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때 우리 조직이 분들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약간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없나요? 없어도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러면 만약에 없다면 하고 싶은 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직이 분들에게. 네.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조직이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 나 이거 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네, 운 좋아요.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조금 해보자면 강 매니저님 왜 그렇게 저 춤출 때 이렇게 못살게 뭐라고 하셨는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서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고 본선 무대 영상도 보고 하면은 저렇게 보여서 저렇게 티가 나고 잘 보여서 나한테 뭐라 했구나 하고 이제야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쵸. 속상하죠.
잘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모두가 잘하고 싶어서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지적을 하니까. 네. 근데 강 매니저님도 이제 분명히 악의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제일 뒤에서 칭찬 많이 했던 저희 스태프들 중에서 제일 지연 씨를 칭찬 많이 했던 매니저도 강 매니저님이었어요. 네. 네, 정말 뒤에서는 칭찬 실제로 그랬거든요. 요번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 MT 때 안 가시는구나. 대신 물어봐주고 제가 녹화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찍어서 영상 편지 찍어서 영상 보내드릴게요. 편지를 제가 직접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있으신가요? 또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다. 그때 그분 저한테 왜 그러셨나요? 라든지. 그분은 아닌데 네. 제가 알기로 원래 일정이 더 길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축소되면서 너무너무 빡빡해. 일정 빡빡하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래도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건 되게 여유롭게 보통 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20분 안에 밥 먹고 10분 쉬는데 5분은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빡세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었는지. 못 살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저희 그 춤 연습하는 날에는 네. 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네. 혹시 데뷔하는 거냐고. 혹시 아이돌? 뭐해? 아이돌 아, 데뷔? 춤 연습 뭐해? 춤 연습 뭐해? 대형 맞죠? 뭐해? 안무 맞죠? 그래서 혹시 너 무백 나가? 혹시 금요일에 데뷔하시는 거세요?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다음 그 내년에는 조금은 더 널널해도 아, 저희끼리 괜찮지 친목 도모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막 새벽에 얘기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서 아, 또 좀 그런 더 여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핑계를 제가 살짝 대자면 네. 처음 이제 허성은 안무쌤 그 영상을 딱 봤을 때 2019년도에도 그 안무쌤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019보다는 이제 춤을 장기자랑으로 한 참가자들이 많아서 난이도를 살짝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본인 기준으로 살짝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봤어요. 안무를 하는 걸 딱 보고 난 진짜 진지하게 2021년도랑 똑같은 고민했어요. 오프닝 넘버를 생략해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야. 하루를 풀로 체험을 할 수 있겠지 해서 이 둘째 날은 다 안무에 그냥 다 쏟은 거예요. 원래 둘째 날에도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셋째, 넷째 날로 빼고 그냥 딱 다 몰아서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그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처음으로 저희가 한 명도 안 틀리고 딱 합이 맞아서 끝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소름이 돋고 살짝 울컥하면서 데뷔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선 무대에서 정작 실수를 근데 그 유튜브 영상에 제가 틀린 부분을 원샷을 잡으셨더라고요. 완전 또 이거 얘기해야겠다. 이거 왜 그러신 건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딱 그 부분 틀렸는데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저기 지금 감독님한테 지금 뒤에서 굉장히 웃고 제가 계신데. 무대 내내 굉장히 밝게 잘 웃었어요. 근데 한 번도 원샷이 안 들어오다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누구한테 부딪히는 부분만 원샷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이랬어요. 그 안무가 아닌데 갑자기 맞아요. 이러는 거 옆에 친구가 아직 아니야. 이것도 다 누군가 챙겼어. 저를 이렇게 붙잡아서 제자리로 이렇게 밀어줬어요. 고마운 친구네. 아 그렇구나. 누군지 몰라. 이렇게 너무 아, 웃겼어. 그랬었죠. 맞아요.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안무 연습은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널널하게 했으면 난리 났을 아 거예요. 그러네요. 다 같이 저 같은 사태가 다 있었겠죠? 내년에도 데뷔처럼 연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저희는 이제 느꼈죠. 마지막에 짧았다. 보고 더 빡세게 해야겠구나. 이 정도로는 되지가 않는구나라고 저희는 사실 그렇지만 참가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힘들죠. 있죠. 네, 저도 이제 느껴봤을 때 작년에 저도 느껴봤잖아요. 굉장히 빡셌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춤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래도 왼발에 왼팔 나고 오른발에 오른팔 나고 다 그러더만. 그분께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본선 당일에는
꼭 틀리는 분들이 한두 명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죄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저를 살짝 견눈질로 이렇게. 잘 따라 나왔다. 따라 연습 때 한 번도 안 틀렸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것도. 근데 원샷은 왜 들어가는지 조금 궁금해요. 전 당연히 잘라주실 줄 알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카메라 그때 5대로 찍었는데 모든 카메라요? 그거 하나요. 다 카메라 돌리고 있거든요. 그것만. 정말 대단한 우연의 일치네요. 정말 우연과 우연의 일치로 안무연 쓰면 많이 해야 예, 된다. 독보적인 그런 화면을. 독보적인. 예, 근데 이게 또 독보적인 너무 영상을 웃긴 게 가질 수 무대에 올라가면 그렇게 연습을 해도 하얘져. 맞아요. 어. 이게 몸에 완전히 그냥 익어서 멍해진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막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자동으로 나와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도 작년에는 왜 이렇게까지 빡세지? 저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저는 심지어 작년에 그 최고 연장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연장자 가장 어르신. 예,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어르신이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서 정말 죽겠다 싶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여기에서 같이 일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돌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사실 저는 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끼리 내년에 더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퍼즐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 선배님이 이제 고은재 제 그걸 따서 보여주세요. 네.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좋은 교육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완벽한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다 하신 거 있을까요? 없나요? 저는 현 대표님께 한 말씀. 네, 이사님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대표님, 영상 편지인가요? 대표님.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참가자들이 가장 협조적이고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쓴소리를 하셨나요? 아니 근데 이게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고 그리고 현 대표님께서 되게 먹을 거를 엄청 많이 사오셨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다이어트 문제도 있고 해서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께서 사오신 음식들이랑 간식들이 정말 맛은 있긴 했었는데 참가자들의 변비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했답니다. That's no.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액티비아, 드링킹 요거트 그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서양 말린 자두, 푸른, 푸른 괜찮았어요. 푸른 그리고 자두 아니면 자두 우리나라 자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 외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또 더 해도 될까? 시간이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번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거 할게요. 더 재미있을 만한 거 또 뭐 있을까요? 이사님. 또 혹시 저희 생각나는 송이 거 매니저 있으신가요? 첫인상 어땠나요? 얘가 떨리는데. 진짜요? 저 떨리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영상을 보고 갔는데 네. 아니 딱 갔는데 영상 속에서는 되게 작고 귀여운 이미지에 밝고 발랄한 그런 이쁜 사람이 있었는데 딱 예선을 갔는데 진짜 키 크고 길쭉길쭉하고 정말 마르고 하얗고 예쁜 진짜 공주님이 계신 거예요. 핑크색 옷 입고 계셨는데 어떻게 계좌번호 와 100이 이러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정말 못 살아.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예쁘다. 그래서 내가 민망하다. 예선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작년에 저런 분이 미였는데 어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머. 장난 아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장난 아니다. 어머. 뿜뿜. 어머. 제가 자신감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따- 인정하셔도 돼요. 네, 이따가 그럼 따로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좋아. 좋아요. 재미없어졌어요. 알고 보니 뒤에서 욕을 하더라. 막 이런 거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훈훈했나요? 너무 훈훈했어요. 아. 알고 보니 까탈스럽더라. 그러면은 이사님 첫인상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나만 당할 수 없지. 나만 당할 수 없지. 첫인상은 조금 무서웠는데 왜냐면 키 크고 이쁘신 분이 막 여러분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좀 쫄았는데 반전이었어요. 반전은 제가 여러분? 여러분 제 시간에 와주세요. 약간 제가 그랬나요? 아니요. 칼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좀 쫄고 그랬는데 반전이 있었죠. 반전은 다른 분이?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되게 고급스럽고 그쵸. 약간 안 들으면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 약간 여러분 조직위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이러는데 진짜 제일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않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드러나는데 애교가 생각보다 엄청 많으세요. 아까도 차를 타고 같이 왔는데 막 지금이야 지금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되게 애교가 많은 되게 귀여우신 이사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내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사님이 절대 화를 내지 않으세요. 화를 내지 않으세요. 정말로. 근데 말은 우아한데 그 말 속에 뭔가 뼈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우아하게 말씀을 하시는. 예를 들면요. 나는 되게 화내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만 이게 절대 욕도 안 하시잖아요.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얘기해요. 웃으면서. 우아하게 교양 있는 느낌으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워딩 자체는 저 똑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아하게 말. 그런가요? 말 안 들으면 오늘 저녁은 없어. 오늘 저녁은 없어. 막 이런 느낌. 정말 없어. 정말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없이 잘 또 모르겠지만. 귀엽고 재미있고 통통 튀는 알아갈수록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의 이사님이랑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재밌다 더 해봐. 이사님이랑 저랑 둘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자꾸 나한테 침 뱉어요. 자꾸 웃느라 침이 나와. 저도 이사님한테 이사님 이런 게 아니라 언니 이럴 뻔해가지고 언니래 혼자 이랬던 적이 있어. 너무 애교 많고 귀여워가지고. 재밌어서. 아니 속이민이 저거 웃으면 그냥 웃으면 되는데 웃음을 참다가 트아 이렇게 웃으면서 팔에 침을 계속 뱉어가지고 뭐야 왜 그래? 저한테 바로 닦으세요. 보통 저 여기서 또 할 말이 그냥 이렇게 괜찮아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뭐야 막 저한테 그냥 바로 닦으시는 거예요.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사님 입장에서는 좀 배려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오히려 참가자분들한테는 무섭게 비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친절하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이사님한테는 이제 평소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친절하게 이제 좀 공식적인 느낌으로 여러분 약간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아니었던 거죠. 참가자들한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첫인상 그 조직이 각각의 첫인상 되게 재밌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이것도 해볼게요. 저희 그 조직이 분들 중에서 첫인상 이분 되게 의외다 했던 분 혹시 있을까요? 저 이분 첫인상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 저 구PD님 네. 지금 저희 찍고 계신데 제가 진짜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국제 대회를 보러 그 부산까지 네. 가서 보고 네. 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작년에 뭐 롤드컵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했었는데 이게 아침 6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보고 잘 정도로 진짜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닮은 프로게이머가 있어서 제가
별로 안 친했는데도 가서 고피디님 이분 닮았어요. 이렇게 속삭였던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요? 그 게임. 그 지금 KT에 있는 라스칼이라고 좀 잘하는 프로게이머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누구지? 아 근데 우리는 동기분들한테 보여줬는데 다 닮았다고. 오 진짜요. 그랬어. 그쵸? 네. 잘 모르는 그분은 게임 종목이 뭔가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탑라이너에. 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여대생 분들이. 또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이분 첫인상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다. 있나요? 없네요. 드디어. 저희.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들은 또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내년에 참가하실 분들에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멘트를 저희 진에게 넘기고 오늘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삶의 활기가 확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원 언니가 말했듯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얻었고 또 스태프분들이랑 조직위원회 분들이 제가 수상소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 주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직접 한번 겪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도전하세요. 대단하세요. 네, 유종의 미 잘 거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2022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탑5 분들과 함께 이사님과 또 저 매니저 김송이와 함께 즐거운 인터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내년에 어떤 분들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인터뷰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송희 매니저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 역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2022년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년에는 또 어떤 후배들을 맡게 될지 그리고 저희는 또 어떤 새로운 참가자들을 만나게 될지 되게 기대가 되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모두 카메라를 보고 안녕 할게요. 안녕!